김수경이고요. 지금은 더 가능 연구소 대표로 있고요. 원래 저는 이제 정치학 공부를 올해 26년째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동네 민주주의가 필요한 이유 첫 번째는요. 결국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좀 더 공존하고 연대하고 돌보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사회나 민주정치의 모습은요, 지금 이 시점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중요하고, 또 다른 면에서 그 사람들 때문에 특정한 모양이 만들어져요. 어느 사회나 한 사회의 모습은 지나온 역사의 나이테와 같습니다. 70대도 살고 60대도 살고 50대도 살고 20대도 살고 10대도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 사회에도요. 전쟁 세대,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민주화 이후 세대들이 같이 삽니다. 민주화 이후 세대도 이름이 다 달라요. 우리나라는 10년 단위로 아주 격변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IMF 세대도 살고 2008년 촛불 세대도 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촛불 세대도 살고 이제 코로나 세대까지 같이 삽니다. 대체로 87년 이후에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처음에는 큰 거, 중앙정치의 문제 또는 뭐 군대 문제, 정보기관 문제, 검찰 문제, 경찰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화두가 됐던 시기가 일기의 특징입니다.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나라도 민주주의가 아니었다가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들에서는요. 다들 그런 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그 국가기구들이 대체로 독재체제에서는 독재자를 위해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되고 나면은 국민들 다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대체로 이 독재체제에서 만들어지고 활동을 했던 국가기구들은 민주주의에서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민주헌법을 채택을 하고 난 다음에 군대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정보기관에 활동하는 분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이제 민주주의에 맞게 일을 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지 그게 하늘에서 갑자기 이제 헌법을 채택을 했다고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나이가 이제 50대 초반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에 이제 아이가 지금 23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저희 아이하고 대화를 하면서 많이 배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지금은 저를 조금 인정해줘요. 대화가 된다고. 근데 이제 그분이 10대 중반부터 시작을 해서 한 10대 후반이 될 때, 진짜 충격을 많이 먹었어요, 제가. 제가 굉장히 권위적이구나. 내가 민주적으로 대화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저희 집 아이하고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내가 나름대로 민주주의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걸 못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제 부모님하고 민주적으로 대화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사랑을 했냐 안 했냐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민주주의 대화 지수 스스로 매겨본다면은 민주주의 대화 감수성 대화 지수가 몇 점쯤 될 것 같으세요, 본인이? 그러니까 저는 진짜 제가 저희 집 아이하고 정말 격렬하게 대화를 하면서 충격을 받지 않았다면 제가 그렇게 꼰대인지 몰랐을 겁니다. 덕분에 이제 제가 지금 젊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또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저희 수강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요. 민주적으로 생활을 하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한다라는 게요. 책으로는 절대 배울 수 없다는 겁니다. 해봐야 아는 거예요. 젊은 시민들은 정보도 글로벌하게 획득을 하고요. 자기 표현도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시민들 입장에서 50대 이상의 기성세대들을 보면 숨이 막히겠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대화하기가.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그게 지금 50대 이상 분들이 특별히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만 경험하고 있고 경험해온 세상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 다름을 인정을 해야지만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보다는 조금 다른 민주주의의 모습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대략 그렇게 봤을 때 2016년, 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임되던 시기 이 정도까지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보면 한 1기 정도에 해당을 해요. 그리고 2기 민주주의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제가 생각을 할 땐. 이 2기 민주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과거에는 정치에 대해서 주로 말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정치인이거나 교수거나 기자였어요. 이거를 이제 의제 설정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대한민국의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이 얘기를 정치인이 말하거나 기자가 얘기하거나 교수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이러고 살았단 말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기 민주주의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중요한 시그널들이 이런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라고 하는 의제 설정자들로 점점 보통 시민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조건들 속에서 이미 시작은 되었는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제도로 받아들이고 확장을 할 것인가에서 바로 동네 민주주의의 중요한 면이 있는 겁니다. 민주적 시민은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재활용 쓰레기 버릴 때 요즘 생수병에 껍질 벗기십니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병에 껍질 벗기는 분도 있고 아직 안 벗기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아직 안 벗기는 분이 나쁘고 벗기는 분이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장을 보러 가거나 아니면은 뭐 동네 미장원에서 머리를 말고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동네에서 뭐 다른 여러 가지 동호회 모임을 하거나 뭐 커피집에서 차를 한 잔 마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가 학교에 다니는데 학교 운영위원회를 갈 수도 있는 이런 모든 공간에서 이런 얘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중에 어느 한 군데에서는 아 요즘은 껍질을 벗겨야 되더라. 그게 최소한 지금 시민이 해야 될 일이더라 라고 하면은 그거 안 할 시민들은 없거든요. 대체로 안 하는 분들은 한 번도 못 들어본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우리 주변의 모든 커뮤니티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학교거든요. 우리가 민주주의 공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마치 지금 무슨 학교 새로 들어가 가지고 책 놓고 공부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막 그런데요. 그런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 학습은 수능 공부하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시장에서, 골목에서, 학교에서, 어린이집에서, 커피집에서 그냥 일상의 대화의 모든 것이 우리가 갖는 어떤 민주적 감수성을 키우는 과정이 될 때 그게 민주주의의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정치 정보는 어떻게 습득을 해야 되는지, 가짜 정보는 어떻게 판별을 해야 되는 건지, 정치적 의견을 교환을 할 때 다른 사람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정치 결사를 할 때 어디까지는 해도 되고 어디까지는 하면 안 되는지, 정치 표현을 할 때 어떤 거는 명예훼손에 걸리고 어떤 거는 명예훼손이 아닌지 이런 거는 다 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기 민주주의에서 어떤 틀을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면 지금은 시민이 동네에서 골목에서 또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들어가는 민주주의를 하고 있어요 이미. 그러면 이 모습이 어떻게 좀 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모습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고민하기 위해서 지금 동네 민주주의의 경험과 실천이 쌓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동네 민주주의가 필요한 이유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와 관련이 있어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태 위기라고 하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지구의 생태가 정상화되기 이전까지는 우리는 여러 가지 감염병을 겪습니다. 또 지구가 지금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올해 5월 강수량이요. 대한민국 기상관측상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5월 달에 이렇게 하루 걸러 한 번씩 비 오는 5월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상기온이죠. 작년에 우리 장마 50일 동안 했습니다. 이상기온이죠. 그리고 우리 미세먼지, 지금은 1년 12달입니다. 미세먼지가 가고, 그 다음에 이상기온이 오고, 그 다음에 또 황사가 옵니다.
그것을 1년 12달 이러고 살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기후위기 문제만 생각을 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참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덜 남았는데요. 지금 10대, 20대, 30대 시민들은 살 날이 더 많이 남았잖아요. 이분들은 앞으로 훨씬 더 이상한 기온 하에서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 이상한 기온이 기온으로 그치는 게 아니죠. 사람은 환경의 동물입니다. 기온이 이상하면 몸이 아플 겁니다. 병도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기후가 지금 아픈 것을 그렇게 느긋하게 바라볼 시간도 없습니다. 당장 지구의 기온이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인류가 못 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아픈 문제를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원을 바꿔야 됩니다. 석탄 화력, 석유 의존 발전도 바꿔야 되고요. 우리나라 지금 제조업들이 잘 나가는 제조업들이 글로벌하게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조업 기반들도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산업 기반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지금 벌써 유럽에서는 탄소 국경세라고 하는 거를 2023년부터 적응하겠다고 하거든요. 미국 바이든 정부도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빨리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고 산업 구조를 바꾸고 에너지원을 바꾸지 않으면요 도태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먹거리도 많이 바꿔야 됩니다. 중앙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전 지구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국가 간의 상황이나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정보를 알리고 설득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법도 만들어 나가야 되고요. 반면에 에너지 전환을 실제로 어떻게 할 거냐, 도시의 공간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런 거는요, 수기가 필요합니다.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누가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시민들이 같이 모여서 심각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고 아이고 이 산은 아니네 그럼 버리고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건 참 괜찮았어 그지? 그리고 그거는 더 해나가는 이런 끊임없이 실험과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거를 대한민국 5,200만이 시행착오를 겪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동네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겪어도 조그맣게 겪어야지 조그맣게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잘못된 거면 거기에서 폐기해야 되는 거고요. 좋은 거면 널리 알려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동네마다 이걸 다 해야 됩니다. 지금. 그 다음에 마을 단위에서 에너지 관리나 순환경제나 공유경제 문제 이런 것들도 대안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공유경제, 순환경제 이러는데 별게 아닙니다. 순환경제는 쓰레기 배출 제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보는 거고요. 공유경제도 내 거 계속 사는 게 아니라 나눠 쓰고 아껴 쓰고 돌려 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탄소 배출을 줄여보는 거거든요. 최근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당근마켓 같은 거요. 그런 걸 공공이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동네에서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환사회의 주체가 이 주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나가면서 에너지 순환의 구조를 만들고 공유경제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거라는 이게 주민의 일자리가 되고 주민의 먹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주민의 할거리가 되고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 이렇게 나간다라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기후위기 문제를 적응해 나갈 수 있게 되고요. 우리의 이런 노력으로 기후위기에 대해서 적응을 해나가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기후위기로 비롯되는 산업구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훨씬 더 나은 대안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동네 민주주의가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시급한 어떤 위기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동네 민주주의가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 말씀드리면은요, 민주주의는 원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 이 지구라는 공간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이 동네에서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워낙 다급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이 방송을 보신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보를 환류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단위에서든 그게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든 마을 자치회, 동네 자치회에서든 아니면 동네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 모임, 대재생에 관련된 모임, 혁신교육에 관련된 모임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더 심플하게는 뜨개질 모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동네 티타임 모임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온갖 곳에서 이 얘기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실천하고 조직하고 또 그 정보를 다시 나누는 이런 과정들에서 우리가 주체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